감각이 약간 무딘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통증과 함께 발가락 끝으로 신경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족부 전문의 이면우입니다. 보통 발바닥 통증이라고 하시면은 발바닥 부분, 아치 부분의 통증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자분들도 정작 밖에서 치료 받아 오신 것을 보면은 족저근막염이라고만 얘기를 듣고 해당 부위에 대해서 똑같은 치료, 그리고 반복되는 치료를 오랜 시간 동안 받지만 해결이 안 돼서 고생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자체가 발바닥 쪽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발 앞꿈치 쪽에서 오는 것인지 그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수 있고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 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에, 특히 발 앞꿈치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우리 바닥 쪽, 엄지발가락 쪽 아랫부분에 종자골이라고 하는 완두콩 같이 생긴 조그마한 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눌려서 생기는 종자골염이 있고요. 또 비슷한 원리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의 아랫부분이 눌려서 생기는 중족골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족골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이 두꺼워지면서 자극을 받거나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지간신경종이 있고요. 그 외에도 발가락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발가락 관절염이 있습니다. 대략적이지만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종자골염이나 중족골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당 부위가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고, 눌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주로 발 앞꿈치 쪽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 쪽이 통증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눌리게 되면은 해당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증이 있는데 굳은 살이 같이 생긴다. 그러면은 중족골염 혹은 종자골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 부분에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신경 부분이 눌림으로 인해서 발가락 끝부분까지 찌릿한 증상이 생기는 어떤 전기가 통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뭔가 찌릿찌릿하거나 혹은 감각이 약간 무딘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통증과 함께 발가락 끝으로 신경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 발가락 관절 사이에 연골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 발 부분이 조금만 걸어도 발등 부분, 발 아래쪽 여기 앞꿈치 부분만이 아니고 발등 부분이 같이 함께 심하게 붓는다든지, 혹은 발가락을 조금만 본인이 움직여 보았을 때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중족골 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발생하는 빈도가 좀 더 높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 발 모양이 일반적으로 아치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 혹은 오목발의 경우에는 발 뒤꿈치와 앞꿈치 쪽에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발 앞꿈치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쉽게 올 수가 있고, 혹은 최근에 살이 많이 쪘다, 체중이 많이 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아이를 안 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본인이 살이 찐 거랑 똑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무거운 아기를 안게 되니까 똑같은 의미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짐을 옮기는 일이 많아서 평상시에 비해서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발 앞꿈치 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더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눌리는 게 문제니까 눌리는 것을 덜 하도록 푹신한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실내에서도 푹신한 실내화를 신는다든지 슬리퍼를 신어주시고, 외출을 하실 때도 딱딱한 구두라든지 아니면 등산화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굉장히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딱딱한 신발보다는 푹신한 쿠션이 좋은 운동화 위주로 신어주시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발들, 그리고 슬리퍼라든지 실내화 같은 것들을 푹신한
푹신하게 다 바꾸어 보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증상 자체 그리고 염증 자체가 초기를 지나서 만성화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넘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리치료 종류에도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발바닥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연부 조직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NA 주사라든지 프롤 주사 등과 같은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 보았을 때 심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앞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면은 이 뼈 자체가 눌리는 것을 좀 덜 눌릴 수 있게 각도를 조정해주는 절골 교정술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개 종아리 쪽에 힘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에는 발바닥 아래쪽으로도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면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뼈를 수술하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무섭다 하면은 종아리 쪽에 근막을 살짝 터줘서 종아리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효과를 줌으로써 일부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